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인데 이 단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 자, 통계적 추정이야, 추정. 말 그대로 추정이야. 추정이 뭐냐? 무언가를 한번 예측해 보자 그런 얘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지? 이 단원을 어떤 설명, 수학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이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에 대한 소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뭔지도 모르고 계산을 하는 건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얘를 우리가 모집단이라 그래. 모집단. 모집단이 뭐냐? 전체 집단이야. 전체 집단. 얘를 전체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전체 집단이 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우리나라 고3 전체 이런 거야.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 안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평균, 분산들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해왔던 거야. 근데 이 모집단이 너무 커져버리면 그 값을 하나하나 찾기가 쉽지 않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야.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전 세계 전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봐도 구할 수 없다 이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평균이나 분산은 전부 다 그 앞에 모라는 말이 빠져 있었던 거야. 모평균 내지는 모표준편차. 자, 이런 표준편차와 평균에서 앞에 모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전체에 대한 평균 EX 내지는 M 이런 거 전체에 대한 표준편차를 시그마라고 하고, 통계적 추정에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이라는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은 지극히 정상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해라. 정상적인 집단. 평균이 가장 많고 평균에 근접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은, 몸무게를 치자면 성인 남성 대략 70kg 내지는 60kg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가벼운 사람이나 특별히 무거운 그런 사람들은 좀 적은 그런 모양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이거야. 정규 분포. 우리가 보통 종 모양의 그 곡선 상태를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일단 모집단이 있어.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떤 표본을 정하게 된다 이거야. 표본. 작은 집단, 쉽게 말해서 표본이라고 해. 표본. 얘를 표본. 근데 여기에도 당연히 전제 조건이 있어. 임의 추출. 그리고 또 하나는 복원 추출이야. 자, 임의 추출과 복원 추출이라는 말은 이 집단 안에 내가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을 꺼낸다 이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꺼내겠다. 임의대로 아무나, 그지? 마구잡이로 뽑겠다. 또 하나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잘 섞어서 다시 뽑는 거, 복원 추출. 이걸 일단 전제 조건으로 삼어. 알겠지? 아무나 뽑고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그 작업을 반복하면서 뽑는다 이거.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 어떤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생 전체가 고3이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보자. 50만 명. 하나의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야 50만 명. 그러면
그 고등학생 전체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 이거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반을 하나 뽑아. 예를 들어서 4반. 내가 4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4반이 아닌 거야. 임의대로 보건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특정한 반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니다 이거야.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말로 다시 한번 어떤 특정한 반을 뽑아. 근데 그 반에, 자, 이 반에 내가 편의상 16명의 표본을 뽑았다라고 생각해 보자. 16명. 뽑고 다시 넣고 뽑고 다시 넣고 뽑고 다시 넣는 작업을 16번을 해서 16명짜리 표본을 하나 뽑았어. 그러면 이 16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표본이라고 얘기한다. 표본. 표본. 그러면 그 표본에서도 역시 평균이 있고 편차가 있겠지. 그지? 그 표본에서조차도 평균이 있고 편차가 있는데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그걸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그 16명짜리 표본에서 발생하는 평균을 기호로 X바라 그래. X바. 16명의 평균. 저게 X바야. X바. 그리고 얘는 표본 표준 편차인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생들은 얘를 표본 표준 편차이지 얘를 배우지 않는다 이거야. 유도 과정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도해내는 것이 매우 고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하나 고등학생들은 이걸 알 필요조차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시그마를 쓴다. 시그마. 자, 시그마가 뭐야? 위에서 모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는데 표본 표준 편차도 시그마야. 그 말은 전체에서 발생하는 편차와 내가 16명을 임의로 뽑아 만들어진 저 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를 같은 값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이해되지? 전체에서 발생하는 편차와 저 16명에서 발생하는 편차들은 같은 값이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가기로 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평균과 여기에 나와 있는 표본 평균이 기호가 다른다는 것으로 보면 일단 얘랑 얘는 다르겠지.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평균과 그 16명의 평균은 그냥 생각해 봐도 다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표준 편차는 같은 값으로 사용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가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표본을 16명짜리 표본을 하나 뽑았는데 저런 표본들을 계속 뽑아. 여러 개 뽑는다고. 여러 개. 그 옆에서도 16명. 그 옆은 아닌데, 그지? 16명짜리 표본을 또 뽑아. 16명짜리 표본을 또 뽑아. 16명짜리 표본을 또 뽑아. 계속 16명짜리 표본들을 임의 추출과 보건 추출에 의해서 16명짜리 표본들을 계속 뽑는다고. 그걸 표본들의 평균이라 그래. 표본들의 평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자, 표본 평균의 평균. 무슨 말이야? 이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 그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얘를 2x바라고 하는데 얘가 사실은 얘랑 같더라 이거야. 뭐랑 같다고? 모평균과 같은 값을 갖더라. 주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고등학교 어떤 한 고등학교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
1반부터 10반까지 있으면 그 10반 전체를 다 조사해서 내는 평균과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5반 평균부터 각 반마다의 평균을 구하는 값은 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들은 원래 평균과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은 값이라고 생각해 두자야. 그리고 그 표본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편차가 있는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 그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는 위에서 보이고 있는 저 시그마의 값을 표본의 개수가 16개인데 저 표본의 개수에 루트를 씌운 값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말하는 n이 뭐냐? 표본의 크기라는 거야. 다시 16명을 요 16명 있지? 이거를 표본의 크기라 그래. 그래서 보통 기호로는 n을 사용할 건데 16명짜리 표본이다 이거. 16명짜리 표본. 표본의 크기가 16개짜리 표본이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루트 16개분의 시그마라고 우리가 배우기로 약속을 하자라는 게 통계적 추정에서 말하는 세 가지 내용이야. 세 가지 내용. 자, 학생들이 구분해야 되는 것들은 이 세 가지야. 앞으로 이 평균이 모평균이냐 표본 평균이냐 표본 평균의 평균이냐 이 세 가지. 또 하나 모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 세 개를 구분해 가면서 문제를 다루어야만 한다 이거야. 사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 자체가 고등학생이 접근하기 힘든 단원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왜?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 부분 이러하다라는 것을 약속 삼아 문제를 풀기로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 그래프 있지? 종 모양의 그래프. 종 모양의 그래프에 곡선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조차도 안 배우잖아. 그 함수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우는 과정이 없다 이거야. 그걸 고등학생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의 대략 이 세 가지 내용 그리고 통계적 추정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건지에 대한 학습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계속해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러면 추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 아니겠어? 자, 추정을 왜 하겠냐 이거. 왜? 추정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표본만을 가지고 추정하겠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정규분포 m과 시그마 제곱에 따른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그지? 저 정규분포 곡선에서 추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평균 내지는 분산 내지는 표준 편차들이 이렇게 변하더라 이거야. 표본의 크기를 n개라고 했을 때 표본의 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n개짜리 표본들을 뽑아가면서 조사했더니 그지?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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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명씩 조사해봤더니 그 소리야. 평균값은 그대로인데 평균은 변하지 않는데 분산을 앞에서 뭐라고 했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표준 편차니까 그걸 제곱한 게 분산이잖아. 그래서 분산을 n으로 나눈 거. 자, 정규 분포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거야. 16개짜리 표본, 쉽게 말해서 n이라는 숫자가 16개라면 16개짜리 표본을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정규 분포의 곡선 상태가
이러한 모양으로 변하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m과 여기다 표준편차의 제곱을 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과 같은 정규 분포의 상태가 이러한 모양으로 변하게 되니 우리는 얘는 x에 대한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x바가 뭐야?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추정을 통해서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것을 일단 하나 알자. 하나 더. 지금 이 단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그지? 어떤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만약에 어떤 X, 우리가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서 얘기하는 건데, 주머니의 공이 1번, 2번, 3번, 예를 들어서 주머니의 공이 이렇게 3개가 있었어. 그러면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지? 3분의 1. 그래서 확률이 하면 1인데, 이 이산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주머니에 공이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 있으니까 전체를 조사해 볼 때 각각의 확률은 다 3분의 1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과 여기에서 말하는 분산들을 이미 앞에서 다 계산했었다 이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바구니에 그치? 바구니에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 들어있는데 내가 2개를 뽑겠다 이거야. 2개. 2개야. 2개. 2개라는 게 뭐냐면 동시가 아니야. 하나를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하나를 또 뽑는 그 과정. 그래서 표본을 2개라고 한번 해보자. 2개. 그러면 우리가 X바를 사용해서 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X바가 뭐냐면 표본 평균이잖아. 그러면 2개를 뽑아서 그 둘의 평균을 구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따라서 1번 공 2개 그러면 1이지. 1번과 2번 그럼 1.5잖아. 2번 공 2개 그럼 2가 되고 2번과 3번 그러면 2.5가 되고 3번 공 2개 그러면 3 이렇게 숫자들이 정해져. 저 숫자들은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1 더하기 1의 반, 1 더하기 2의 반, 2 더하기 2의 반, 또는 1 더하기 3의 반, 또는 2 더하기 3의 반, 또는 3 더하기 3의 반 이런 2개짜리의 평균을 여기다 쓴 거라고. 2개짜리의 평균, 표본 평균.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한 확률들이 나오겠지. 1번 2개 뽑을 거냐? 1번과 2번 뽑을 거냐? 2번과 3번 뽑을 거냐? 3번과 1번 뽑을 거냐?에 따른 각각의 확률들이 만들어져. 이걸 표본 평균을 따르는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하자 이거야. 물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X에 대한 표야 이건. 이건 표본 평균에 대한 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X바에 따른 평균과 X바에 따른 분산도 당연히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해되지, 그지? 이 각각의 확률들은 1, 2, 3 중에서 복원을 통해서 2개를 뽑는 거니까 전체가 9가지 경우라고.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9가지 경우 중에 1 2번 뽑는 거, 예를 들어서 9분의 1. 그지? 1과 2를 뽑는 거, 또는 2와 1을 뽑는 거, 9분의 2, 9분의 3, 뭐 기타 등등의 이런 확률을 만들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왜 이런 걸 지금 하냐? 이놈의 평균과 분산과 이놈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직접 계산해 보면 얘는 m으로 나오고 얘는 시그마 제곱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자야. 그런데 표본의 개수가 2개니까 2개를 뽑아가는 그 과정을 계속해 봤더니 평균은 똑같더라 이거야. 근데 분산은 2개로 시그마의 제곱을 나누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같은 값을 갖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평균의 분산에서 말하는 그 값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결과와 같아지더라 라는 걸 그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한 거예요. 물론 계산을 내가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봤다. 자, 추정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통계적 추정인데 기억해야 될 것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이렇게 요점을 일단 정리해 보는데 추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를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본을 잡는 거고 표본 하나만 가지고는 그 전체의 대상을 조사하기 힘드니 표본을 여러 개 잡아보자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모평균은 EX 또는 M인데 얘는 모평균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같은 상태라는 거. 자, X바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본 평균이야. 그리고 X바에 대한 평균이니까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그 다음에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표본 평균을 따르는 분산 Vx바는 저 앞에 있는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이 m과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들을 가지고 조사하는 정규분포는 m과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정규분포 곡선이 변하게 되더라. 얘는 x라는 기호를 쓰고 얘는 x바를 사용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통계적 추정의 전반적인 이야기야. 얘네들을 이해하고 나면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 건데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거의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공식화되어 있는 이야기야. 물론 얘를 이해해야만 되겠지만 설사 학생들이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계적 추정과 모평균의 추정 이 두 가지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이해하는 거 쉽지 않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설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고 싶다 이거야.